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 유체 속에 연력학 법칙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정도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유체하게 되면은요, 흐를 수 있는 기체와 액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체, 액체를 통틀어서 뭐라 부르는 거 하게 되면은 유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차에 실제로 차는 달리지를 않고 차에 드라이아이스나 기타 그 기체를 이용해서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일정한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 부르는 거 하게 되면은 이것을 정상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균일하고 매끄러운 흐름을 우리가 정상류라 부르고, 비정상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후 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불규칙하게 나가게 되지요. 그 불규칙한 것을 우리가 비정상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교육성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 교육상 진짜 안 좋네. 그런데 이미 시작해버렸습니다. 자, 대마초를 딱 피우면요, 보통 담배는 피우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이렇게 비정상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마초를 딱 피워버리게 되면은 이게요, 피우면은 후해도 이게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서 딱 봐도 저게 대마구나 아니구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이까지도 정상류가 만들어지더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유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선이란 것은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물체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 유선은 물체 운동과 반대로 유선을 그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차가 간다 하게 되면 물체의 운동인데, 실제 공기는 이동하지 않는데 차가 운동하면 유선을 요렇게 그린다 하는 겁니다. 물체의 운동과 입작, 유체의 운동을 반대로 그려주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물체 운동에 의한 유선은, 물체 운동에 의해 발생한 유선은 물체 운동과 반대로 유선을 그리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연력학 법칙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그저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정상류와 유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게 되면은 유선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흘러가는 경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그래서 이 이동해 가는 방향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유선이라 그러고,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요것을 우리가 정상류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정상류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빨간 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아주 불규칙하게, 아주 난잡하게 운동하게 되는데, 요것을 이름해서 그려지는 선을 난류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류라는 것은 규칙적인 것이고, 난류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상유체 혹은 완전유체라고 가정하는데,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 얘기가 없더라도 갈로에 이상유체입니다라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유체의 흐름은 정상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상류로 표시하겠고, 두 번째, 비압축성이다. 본래 기체는 압축이 되는데 압축이 되지 않는 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혹은 압축이 되지 않는 액체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비점성이다. 점성이 없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핵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면은 이걸 점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점성 상태도 없다. 즉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 끈적끈적한 정도가 핵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할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회전 없이 흐른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가긴 가는데 요 지점에서 하는 겁니다. 요게 도느냐? 하나의 선으로 보고 막바로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접선의 방향이 즉 유선의 방향이다라고 표시를 하되 이 지점에서 회전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직선의 연장이라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완전유체, 이상유체라 하는 순간 이게 모두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정상유이며 비압축성이며 마찬가지로 비점성이며 회전 없이 흐른다는 겁니다. 해서 유체역학의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지 않은 베르노이 정리라든가 지금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벤츄리 효과라든가 기타 등등 모두 다 여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체의 온도를 우리가 T라고 하고 압력은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P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밀도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로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기체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지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게 되면은 이것은 PV 이꼴 nRT 나중에 화학을 하게 되면은 지겹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액체에 있어서는 하게 되면은 밀도하고 압력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베르노이 정리인데 베르노이 정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로지 H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 플러스 이것을 P라고 표시해도 괜찮고 혹은 K라고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기타 압력이 존재할 것인데 이 압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 사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루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압력의 상태 요것도 결국 압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압력을 로지 H라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것을 이름해서 우리가 밀도다. 그럼 밀도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근사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전부 다 근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칙하는 순간 이상유체에서만 반드시 적용하더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요. 이런 것들은 뭐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은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냥 구경하라는 뜻입니다. 정상유이지요. 다음에 비압축성을 갖지요. 비점성을 갖고 회전하며 틀렸습니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선 운동을 미세하게 표시한 상태일 뿐이지 회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선 입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경로의 모든 지점에서 유선의 접선 방향으로서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별표입니다. 밀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밀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221페이지 물질의 질량 M을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데 이 밀도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밀도를 자주 이용합니다. 해서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정의한다 했는데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게 되면은 밀도로라는 것은 이것은 부피 V 분의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질량 M으로 표시를 해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부끄러운데 이렇게 외우면 참 편합니다. 밀도는 부메랑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부메랑이 어떻게 생겼나 하게 되면 암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메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던져버리면 되돌아오는 거. 그런데 이것을 수평선을 쫙 그어봐요. 그러면은 부피 V 분의
질량 m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밀도는 부메랑이다. 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 부메랑 이렇게 생겼지?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평으로 여러분들은 물리학의 이해니까 그리면은 부끄럽습니다. 그리지 마십시오. 그리지 마시고 그냥 참고 삼아 요렇다. 밀도는 부메랑이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 자, 이때까지, 자, 만약에 우리가 중력을 표시해 볼게요. F라는 것은 mg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량 m 값이 항상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상태로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표시해 본다면, 질량 m이라는 것은 여기서 V를 앞으로 넘겨버렸을 때 로 V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표시해버리면은 로 V에다가 얘를 G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상하네요. 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동시켜서 로 G V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중력의 크기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때까지 주어진 관성의 크기를 질량 m이라 주어지는데 이 m 대신에 로 V라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밀도 로라는 것은 부피 V분의 질량 m이다. 해서 질량 m을 로 V라고 표시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요겁니다. 요거. 해서 반드시 질량을 빨리 고쳐낼 수 있어야 돼요.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질량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밑에 밀도 공식 옆에다가 한 번 더 질량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